사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총 6개 정도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강의 채널, 관찰 채널, ASMR, 정보 전달 등등 다양한 유형의 채널들을 운영하다 이 디시멘터리 채널에 정착하게 된 것은 이런 방식의 정보 전달이 저 역시 지식이 축적되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남들이 아는 내용이지만 제 목소리로 들려드리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1분에 500시간 이상의 영상이 업로드되는 유튜브라는 거대한 플랫폼에서 제가 깨달은 생존 방법은 팩트에 기반한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썸네일과 제목을 통해 호기심도 자극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사실에 기반한 호기심이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어제 저는 인천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견된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생산지대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에서 석유를 추출해내는 주 도시유전이라는 기업과 그 기업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저 역시 세상을 바꿀 대단한 기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자료조사 후 제작했지만 영상 아래에 몇몇 분들이 거짓이다라는 댓글이 있어 팩트체크를 해드릴까 합니다.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보신 후에 이 영상을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팩트체크 순서는 유튜브 댓글을 인기 댓글 순으로 정렬한 후 대답이 필요한 내용을 차례로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꼭꼭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이름은 디시멘터리입니다. 영어 다큐멘터리에서 착안해 지은 이름인데 가끔 댓글을 보면 디스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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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패치 등등 제 이름을 헷갈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 역시 왜 제 이름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을까 생각해봤는데 제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디시멘터리입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도시유전이라는 기술입니다. 즉 인간이 가장 편리하다고 느끼는 재료 중 비닐과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들은 썩지 않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은 매립하거나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닐과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기원합니다. 석유를 정제하게 되면 증류 방법에 따라 수없이 많은 원료가 추출됩니다. 온도에 따라 LPG, 나프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기유, 피치, 아스팔트 등입니다. LPG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부탄가스이고 납사 또는 나프타는 플라스틱, 비닐 등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이는 페르시아어로 땅에서 스며나온 것이라는 의미의 나프트를 어원으로 합니다. 휘발유는 가솔린 기관의 연료로, 등유는 보일러용 연료로, 경유는 디젤 기관의 연료로, 중진류는 선박이나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윤활기유는 윤활유로, 피치는 방수제로, 아스팔트는 도로 포장재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석유는 버릴 것이 없는 자원입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기술은 석유에서 추출된 납사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과 비닐을 특허받은 세라믹본 기술을 이용해 분자고리를 끊어내 다시 석유로 환원시키는 방식입니다. 정확히는 이들을 투입시켜 경진류로 환원시키는 기술입니다. 위 댓글에서 도대체 정부가 뭘 하고 있냐는 질문은 아마 한국 기업이 개발한 이 기술을 왜 외국이 가져가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은 도시유전의 정영훈 대표가 가진 특허이기 때문에 정부가 함부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영훈 대표는 이 기술을 외국에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수출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즉 특허를 판 것이 아니고 유럽에서 하루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알지오 플랜트를 400억 원에 수출한 것입니다. 개인 기업이 가진 특허를 가지고 생산시설을 수출하는 것을 정부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수출 자체로 400억이라는 외화를 획득했으니까요. 이런 댓글을 보면 저 역시 마음이 아프지만 이건 명백한 제 실수입니다. 다만 저는 직접 제가 자료조사한 후 영상 제작에 맞게 스크립트로 구성해 직접 녹음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도 인간인지라 실수가 있고 사소한 실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표현, 평생 써도 모자를 석유라는 표현이 아니라 평생 써도 다 못 쓸 석유라고 썼어야 했습니다만 명백히 저의 실수이고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이 써주는 내용을 검토도 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읽는 방식으로 제 채널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 출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이미 KBS, JTBC, MBN 등을 통해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현재 전 세계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을 통해 열분해유를 생산해내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만 제가 그 중에서 도시유전을 선택해서 설명드린 이유는 그 기술이 획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400도 이상의 열을 가해 녹여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에 유해한 유해물질의 발생 기준점은 300도인데 정영훈 대표는 특허받은 세라믹볼을 이용해 300도 이하에서 폐비닐 등을 환원시킵니다.
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석유로 환원시키기 위해 열을 가해 세라믹 볼에서 파장을 방출시키는데 이를 가열시키기 위해 필요한 온도가 300도가 넘지 않습니다. 세라믹 볼을 이용한 저온 파장분해 기술을 이용해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친환경 분해를 담당하는 1차 기기에서는 반응로 내부 온도를 최대 290도로 유지시켜 세라믹 볼에서 지속적으로 파동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산업용 액체 연료 생산을 위한 2차 기기에서는 내부 온도를 200도로 유지하며 여가 작업을 진행하죠. 그래서 도시유전의 공장에는 굴뚝을 포함한 배출 설비가 없습니다. 매연,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죠. 무엇보다 이 기계에는 플라스틱만 따로 분리해서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투입시켜도 플라스틱과 폐비닐의 분자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 고안된 특정 파장만 발생시키기 때문에 다른 쓰레기들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별도로 플라스틱이나 폐비닐만 분리해서 넣는 번거로움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쉽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영국의 영업권이나 특허를 넘긴 것이 아니고 세이비엔이라는 영국 에너지 효율 기업이 영국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독점 영업권과 판매권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하거나 판매할 권리가 아닌 겁니다. 도시유전의 정영훈 대표는 지난 2월 10일 영국의 친환경 솔루션 제공업체 세이비엔과 폐비닐, 폐플라스틱 분해 처리 시스템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캠브리지대 아담 폭스 화학공학 박사는 도시유전의 기술은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을 갖춘 전례 없는 기술이라며 이번 24톤 규모 설비 도입을 시작으로 앞으로 96톤까지 늘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번 계약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긴 합니다. 도시유전은 자사기술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19년 9월 EU 게이트웨이 환경 및 물기술 전시상담회에 참가해 도시유전의 기술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 아담 폭스 박사가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기술력에 놀란 그는 영국 캠브리지대 멜빌 연구소 내에 도시유전 단독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도시유전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14일 캠브리지대는 도시유전 측에게 정식으로 캠브리지대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해왔고 이 요청에 응해 직접 캠브리지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폭스 박사는 이제는 실증이 아닌 사업화로 추진할 단계라는 생각에 리처드 페리스 회장, 에드 슈트클리프 세이비엔 CFO를 데리고 방안에 40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라믹 볼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분해해 재생유로 만드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시유전이 가진 특허이고 이미 한국을 포함 전 세계 20개국에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기업들이 이 기술을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고 오직 도시유전의 고유 지적재산권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천 쓰레기장이라는 단어에 발끈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도 거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유전 본사는 서울 강서구에, R&D 센터는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에, 공장 즉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등을 분해해 재생유로 만드는 설비는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 실증실험 단지 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을 포함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각종 폐기물을 매립하는 곳으로 난지도 매립장이 폐쇄된 후 인천시 서구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레기장이라고 표현한 것도 거짓은 아닙니다. 인천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표현했어야 옳다고 지적하시면 그 지적은 수용하겠습니다만 거짓말로 제목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영상을 시작하면서 만든다는 표현에 유의해서 들어주십사 요청드렸습니다. 이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 있습니다. 제가 특허권자가 아니고 이 공장에서 일하는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머니투데이가 지난 2021년 5월 26일 보도한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최종 처리 후 남은 잔재물마저도 고품질의 고형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OCI라는 기업이 고형연료를 분석 중이며 고품질 고형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 중이라고 했죠. 기자가 직접 관계자와 인터뷰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짓을 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댓글은 맞기도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도시유전이 특허를 보유한, 정확히는 정영훈 대표가 보유한 세라믹 볼을 이용해 폐플라스틱 등을 환원시키기 때문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도시유전은 특허받은 세라믹 볼에서 특정 파장을 발생시켜 분자고리를 끊어냄으로써 재생유를 생산하는데 이 파장은 모든 쓰레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을 세척하거나 건조시키거나 등 전처리 없이 투입시켜도, 심지어 다른 쓰레기와 함께 기계에 투입시켜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동은 오로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에만 반응하기 때문이죠.
도시유전 측의 공정 소개 영상에서도 별도의 전처리 없이 패킹된 상태 그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거짓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독자를 늘리려는 시도는 하지만 거짓말과 허위 뉴스로 구독자가 느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리 속도나 경제성의 문제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설사 경제성이 나쁠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처리 속도가 느리고 석유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상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가 처음부터 우사인 볼트처럼 뛸 수는 없고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설사 우사인 볼트가 될 수는 없더라도 우사인 볼트 가까이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이치로 현재 경제성이 아직 부족하더라도 이는 끊임없이 연구와 노력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며 궁극적으로 수입을 대체할 만큼 기술력이 발전해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400억을 들여 이를 수입해 간 영국의 세이비에는 어떤 가능성을 본 것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영상은 어쩌다 보니 도시유전을 홍보하는 영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기술을 소개하려고 엊그제 영상을 제작했던 것인데 일각에서 거짓 뉴스다, 말도 안 되는 뉴스다라는 댓글을 보니 갑자기 울컥해서 이 영상으로 그 답을 대신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사실에 기반한 소식을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혹 지난번 인천 쓰레기장 옆에서와 같이 썸네일과 제목에 약간의 과정이 있더라도 이 역시 사실에 기반한 과정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